요즘 뉴스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부동산 PF는 연착륙 중입니다. 큰 부도 없고 금융 시스템은 안정적이고 정부도 관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먼저 나옵니다. 사람부터 잘리고 있습니다. 공사가 멈춘 게 아닙니다. 인생이 먼저 멈추고 있습니다. 지방의 한 중소 건설사 현장 소장, 20년 넘게 현장만 지켜온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침 문자 하나를 받습니다. 자금 사정으로 공사 잠정 중단. 그날로 출근은 했지만 할 일은 없었습니다. 인부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려보냈고 다음 달 급여를 줄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건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태형 건설 사태에서 PF 하나가 어떻게 그룹 전체를 흔들 수 있는지 봤습니다. 하청업체 92곳에서 대금 미지급이 발생하면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생계 위협을 받았고 그 여파는 지금도 지방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 청년 안심주택 1316채 공급 계획이 PF 금리 치솟음으로 인해 작년 한 해에만 해제됐습니다. 노량진역 299채, 미아사거리역 247채, 중랑역 211채 등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착공조차 못한 채 자동 취소됐죠. 뉴스에서는 연착륙이라는데 왜 현장에서는 사람이 먼저 떨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집값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돈이 어떻게 사람을 떠나고 있는지 그 판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안심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모두가 이 장면을 걱정했습니다. PF 연쇄부도 금융위기 재현. 그런데 아직 그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연착륙을 강조하고 있고 은행도 겉으로는 버티고 있습니다. 보험사도 증권사도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최악은 피했다. 생각보다 잘 관리되고 있다. 이 판단 위에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숫자로 보면 시스템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PF 대출 연체율은 4%대 초반으로 소폭 안정됐고 익스포저도 177조 원대로 줄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것과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연착륙이라는 말 다시 해석해봐야 합니다. 연착륙은 다시 날아오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추락은 피하지만 속도를 크게 줄인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PF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기존 사업은 어떻게든 끌고 간다. 신규 사업은 거의 하지 않는다. 돈은 돌리는 게 아니라 회수한다. 과거에는 땅만 있으면 돈이 따라왔다면 지금은 현금 흐름이 안 보이면 아예 시작도 안 한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공사는 중단이 아니라 잠정 보류, 해고가 아니라 계약 종료. 부도 공시는 없지만 전화는 끊깁니다. 자재 대금은 3개월째 밀리고 레미콘 차량은 그냥 안 오고 현장은 조용해집니다. 브릿지론 연체율이 20%를 넘었던 적도 있고 저축은행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29%대까지 치솟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 하나. 부도보다 무서운 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부도는 뉴스가 됩니다. 헤드라인이 뜨고 정부가 움직입니다. 하지만 연착륙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망하고 있는데 아무도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PF 위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시행사나 건설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먼저 무너지는 건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헐근 납품하던 자재상 레미콘 기사, 전기 설비 하청업체. 이 사람들은 PF 대출을 받은 적도 없고 금융 구조를 설계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공사 하나 믿고 일감을 이어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멈추는 순간 이 사람들은 아무 보호장치도 없이 바로 공중에 뜹니다. 대기업 건설사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은행도 버팁니다. 하지만 현장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태형건설 사태처럼 하청업체들이 연쇄로 대금 미지급에 시달리고 미분양 7만 호대가 쌓이면서 공급 지연이 계속되죠. 대기업은 버티고 은행도 버티지만 철근 하나, 레미콘 한 차, 전기 배선 한 줄 맞던 사람들이 먼저 쓰러집니다. 통계엔 안 잡히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요즘 현장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망해서 힘든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안 생겨서 더 힘들다. 지금은 폭락 구간도 회복 구간도 아닙니다. 정체 구간입니다. 그리고 정체는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듭니다. 앞으로 PF 시장은 몇 갈래로 갈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금리는 천천히 내려가고 경기는 크게 나빠지지 않는 경우. 연착륙은 이어지지만 체감 회복은 매우 느립니다. 신규 현장은 여전히 거의 안 돌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일부 지역 일부 사업장에서 국지적 붕괴가 발생하는 경우 통계는 버텨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명백한 위기입니다. 서울 청년 안심주택처럼 PF 금리 인상으로 1310여 채가 사라진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세 번째, 외부 충격적 금리, 환율, 글로벌 금융 변수. 이 경우 연착륙이라는 말은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환율 1,500원 위협처럼 외부 변수가 터지면 도미노가 시작될 가능성도 큽니다. 어느 쪽이든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이전처럼 부동산이 경제를 끌어올리는 시대는 아니라는 것. 이 이야기를 부동산 투자 이야기로 들으셨다면 오늘 영상은 실패입니다. 이건 집값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 자재, 운송, 장비, 식당, 숙소, 하나의 현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생활 경제의 문제입니다. 연착륙이라는 말은 시장에는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개인에게는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망하진 않을게. 대신 아주 오래, 아주 조용히 힘들 거야. 지금 이 시장은 회복을 준비하는 단계일까요? 아니면 버티는 법을 강제로 배우는 단계일까요? 답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건 남의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통장이 말라가는 이야기라는 것.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현장, 이런 분들 계신가요? 댓글로 현장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덜 외로울 수 있지 않을까요?